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등기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때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요, 이제 21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X 물건 15번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4월 1일 매매를 하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죠. 잔금을 지급하고. 자, 그래서요, 을이 이제 매수인이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매도인은 이제 등기 의무자. 그래서 매수인은 항상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요, 매도인은 항상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때 을이요, 4월 30일 날 잔금은 다 지급하고 이제 등기를 요구를 합니다.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 절차에 협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아요.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자력으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고요. 다 국가기관, 즉 법원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하는데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결국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소제기라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 되겠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원래 갑과 을이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그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제 을이 갑에게 하게 되겠죠. 이전 등기 소송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을이 단독으로 을에 의해서 등기가 됐을 경우에도 이것은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을이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단독 신청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등기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게 뭡니까?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라고 하는 거죠.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라. 그래서 승소 판결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등기를 이전하라.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등기와 관련돼서 이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판결을요,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판결이 이제 이행 판결이 되는 거죠.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이렇게 등기를 어떻게 이행하라라는 이행 판결이 됩니다. 이행 판결. 또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에게서 을에게로요,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이전 등기가 됐어요, 지금. 이전 등기가 됐는데, 이 매매가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매매가 무효예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무효라든지, 또 매매가 취소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는 진정하게 이루어진 등기는 아닌 것이죠. 잘못되어 있는 부실 등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요. 갑이 이 물건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을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갑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을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사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자기 소유권이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써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을 등기에 이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소. 자, 을에 대해서 이제 말소를 청구하는데 그런데 이때 말소 등기도요. 갑이 지금 자기가 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을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부실한 등기니까 말소를 해달라. 이것을 갑 말만 믿고 말소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진정한 등기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요.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말소 등기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소가 되면은요. 등기 부상 갑의 권리가 회복되고 을의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 부상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여기서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지만은 등기를 말소할 때는 갑이 이제는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이런 경우에도 공동 신청에 의해서 즉 갑 말만 믿고 말소할 수도 없고 을 말만 믿고 말소되는 것도 아니고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자,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데 갑이 이게 말소를 요구해서 이 말소 등기에 을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재기는 갑이 을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등기를 말소하라는 거죠. 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게 정말로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뢰 등기. 지금 의뢰 등기죠.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말소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다 뭔가 이행하라는 거죠. 등기와 관련돼서 뭘 이전하라, 말소하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행 판결이 됩니다. 뭘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행 판결을 받게 되면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할 필요 없이요. 판결에 의해서 말소하라, 이전하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단독 신청 보시면요. 공동 신청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면 굳이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로서는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자, 최초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갑밖에 없죠.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에 새롭게 기입됨으로써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기 때문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된대. 갑이 앞으로 이제 단독 신청해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자, 갑이 사망을 하면은 유일한 상속인으로 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될 텐데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될 텐데, 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공동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갑은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질상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 등기의 진정성은 승소 판결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요. 양가를 1번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판결을 받으면.
자, 그러면 의 보시면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승소한 자요. 자, 보죠. 등기의 권리자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반대로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인수 청구를 했는데 을이 등기에 잘 협조해주지 않으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 소송.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자, 등기 인수 청구 소송 누가 제기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을이 제기하겠지만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은 갑이 하겠죠. 갑이. 그래서 을의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나 등기 의무자의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승소 판결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는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판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방갈 2번 보시면 이때 판결의 요건인데요.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요. 이렇게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통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행 판결이 됩니다. 자, 판결에는요. 이렇게 이행 판결이 있는가 하면 뭐 어떤 걸 이행하라라고 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가 하면은요.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 어떤 권리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자, 갑이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에게서 을에게로. 자, 말소 등기는 이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에게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매가 무효라고 해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야, 이건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무슨 무효냐? 매매 유효하다.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내 건데 왜 너 자꾸 네 거라고 주장하느냐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물건은 나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X 부동산은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이 물건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요. 갑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확인 판결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내용,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확인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은 확인한다라고 승소 판결이 나오겠죠.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갑 소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문을 들고 와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확인한다고 됐으니까 내 소유니까 의뢰 등기를 말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요. 등기소에서 다 보니까는 갑 소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돼 있죠.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로는 등기 말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문에요. 등기를 말소하라, 등기를 이전하라 이런 말이 나와야 등기를 이전하라는 것이구나,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구나.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등기를 말소하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못합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 등기가 되는데 갑이요. 이 매매가 만약에 사기나 강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취소라는 것은 재판회에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하고요. 취소를 했으니까 갑이 이제 소유자가 됐죠. 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데 말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이 재판외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매매계약은 취소권을요. 법원에 소송으로서 제기하는 거죠.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판상 청구할 필요는 없어요. 재판외로 청구 가능한데 이 매매를 취소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이 매매는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취소 소송.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갑이 사기나 강박에서 매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매매를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게 됩니다. 이 매매를 취소한다. 자, 매매를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 매매는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 관계를 취소가 됐으니까 유효한 법률 관계가 소멸해 버리겠죠. 그래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형성 판결.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매매를 취소한다는 이 형성 판결에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취소가 됐으니까 말소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보니까요. 매매를 취소한다고만 돼 있지 어디에도 이 등기를 말소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말소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말소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만으로는요. 이 확인 판결, 형성 판결만으로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행 판결만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요.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요. 공유물 분할 판결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런 거죠. 여러분 공유 시간에나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이 부동산을 토지를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공유자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분할을 별로 원치를 안 해요. 원치 않아도 어떻습니까? 소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요. 분할은 단독으로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전원이 참여해야만 분할할 수 있어요. 뭐 병하고 을하고 둘이서만 분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분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원이 참여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할 청구를 했으면 갑과 을은요. 분할에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 협의를 해야 되죠. 전원이 분할 협의에 응하면 분할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분할 협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니까 분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이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요. 공유물 분할에 응하라는 소송이에요. 응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 정당한 권리가 있잖아요. 공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갑을이 분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야 빨리 너희들 나와 분할에 응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라면 그때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 판사 앞에서요 분할을 합니다. 갑을 병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갑이 갖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을이 갖기로 하고 이 부분은 병이 갖기로 하고요. 공유물 분할했어요.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분할했느냐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죠. 판사가.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공유였던 것이 어떻습니까? 이 공유물 분할 판별을 통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이제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해서요.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공유가 이제 단독 소유죠.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이제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형성 판결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도 이제 형성 판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형성 판결을 통해서 이 부분은 병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병의 것 해가지고요. 분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문 들고 가가지고요. 병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이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예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도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그러니까 병이 이제 단독으로 등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단독으로 등기를 하려면은 원래 이 부분은요. 갑과 을 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소유하는 부분이 되겠죠. 전체가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소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이 가지고 있는 5분의 3, 5분의 1 지분을 이제 병에게 이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문 이 판결문만 들고 와가지고 이 부분을 내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어디에도 등기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등기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그러면은 다시 또 갑과 을로부터 갑과 을에게 갑의 5분의 3, 을의 5분의 1을 이전하라라는 다시 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전 등기의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병이라는 사람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반복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은 병의 단독 소유가 됐기 때문에 따로 이전 등기 이런 거 등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서 소를 제기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판결, 이행 판결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요. 이 형성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요. 형성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미 병의 것이라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이행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이 부분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행 판결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형성 판결 중에서도 유일하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이 판결은요, 확정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 판결은 확정돼야 돼요. 그 이행 판결이요, 이행 판결이. 자, 1심에서는 갑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의뢰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그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1심에서는 갑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바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2심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항소를 해버리니까 1심이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자, 1심에서는요, 이때 선고를 합니다. 1심 판결에 선고가 있으면요, 바로 이 갑이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패소자는요,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을 한다는 거죠. 2심에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7일 안에요,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이 사람이 항소를 해버리면요, 계속됩니다. 계속되니까 확정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1심에서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고를 하게 되면은 판결문이 나오게 되겠죠. 판결문. 선고를 하게 되면 판결 정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자기가 이긴 1심 선고한 그 판결 정본만 들고 와가지고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항소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항소를 해버리면 이건 판결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1심 판결 선고문인 판결 정본, 1심 판결 선고된 판결 정본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요. 더 나아가서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이 되면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확정이 되면요, 법원에서 확정증명서를 발부해 줍니다. 확정증명서. 그래서 확정증명서, 확정이 되면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확정증명서가 들어가 있는 판결정본,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 번복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정본, 이것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 이것을 우리는 확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있는 확정 판결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확정 판결. 그래서 이행 판결은 이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확정된 판결의 이행 판결에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확정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방금 설명했죠. 판결 정본에 플러스해서 판결 정본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 확정증명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거죠. 확정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판결 정본, 이것이 확정 판결 정본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즉,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 보시면요, 판결은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만 붙은 것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요. 또 니은 보시면 가처분 결정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으로 안 되지만 가등기만 유일하게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 가지고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등기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으로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제외하고는 가처분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래서 확정 판결해야 되는데,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디귿 보시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그 확정 판결 정본, 이것이 바로 집행을 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그 채무명의라고도 하고요. 이게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을 확정돼야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확정 판결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각종 인락조서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이 조서라는 게 있어요. 이 조서는 뭘 의미하냐면요. 판결이 있고 조서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요.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의뢰하고 갑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판결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 중간에 내가 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권을 하는 거죠. 자, 졌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할 필요 없는 거죠. 권투 경기도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기권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게임은.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판정을 하지 않죠. 기권을 했으니까 판정 갈 필요도 없이요. 바로 어떻습니까? 을이 승리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갑이 내가 졌다라고 해버리면요. 판결문을 쓰지 않고요. 판결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을 합니다. 아, 갑이라는 사람이 그 의뢰 청구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인락이에요. 인락. 받아들였다라고 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판결문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락 조서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락조서 같은 경우는요. 갑이 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확정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예, 끝까지 싸웠는데요. 졌을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서 더 이상 다투게 되는데 내가 여기서 1심에서 졌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졌다라고 한 사람이 다시 또 2심에서 다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요. 바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서만 들고 오면 되는 것이지 조서만 들고 오면 되는 것이지 뭐 확정증명서까지 또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락조서, 화의조서, 조정조서 등에 의해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락조서는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인락조서 자체가 바로 확정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서만 들고 오면 되지 확정증명서 따로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때는 조서만 있으면 되죠. 확정증명서 없이요. 바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자, 리을 보시면요. 공중인 작성이 공정증서. 공정증서가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에 공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공중받은 매매계약서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 들고 오라는 겁니다. 공중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하는데 변호사, 법무사가 이렇게 인정한 것과 판결에 의해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공정증서만으로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고요. 미음 보시면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면요.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요. 확정 후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결만 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면 등기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정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확정 판결을 가지고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이 단독 신청은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승소자만 할 수 있어요. 승소자만. 승소자가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하는데 승소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의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그러니까 을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했을 때는 을이요. 또 갑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인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그 등기 의무자가 그래서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보시면 그래서 패소한 자는요. 단독으로 자기가 직접 신청할 수도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하여도 신청할 수가 없다. 승소한 자를 대위해서도. 자, 2번 보시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상속인 승소를 한 다음에요. 등기권리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으면은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할 때는요. 그러면은 갑에게서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했을 때 을이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사망했죠. 사망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요. 등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이. 자,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요. 을 앞으로 먼저 등기를 신청해서 을 앞으로 등기 시킨 다음에 사망해가지고 A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을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등기 명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판결문 들고 오면 되겠죠. 을이 승소했다는 판결문하고 그리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상속이라는 뭐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을이 사망했다는 사망증명서 이런 걸 가져오게 되면은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속인이.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우리가 앞에 공유물 분할 판결 이쪽에 있었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경우는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물을 이것을 갑이, 이것을 을이, 이것을 병이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자, 소를 제기한 사람은 병이고요. 소를 이제 상대방이 갑과 을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은요. 피고가 되고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고가 되겠죠. 원고. 자, 그러면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갑을이 피고가 돼서 소를 제기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승소패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병이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죠. 갑과 을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협의에 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제로 이제 협의에 응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분할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요. 딱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만큼 딱 나누는 거죠.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요. 뭐 승소, 패소 이런 게 없습니다. 승소, 패소가 없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자기가 분할을 받았으면 이 부분을 단독으로 이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갑은 공유물 분할을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이제 공유물이 분할이 됐잖아요. 분할이 됐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해가지고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피고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도 이제 어차피 된 거 이렇게 처분해야지라고 해서 처분하려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할 때는 공유물 분할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갑도 이 공유물 분할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원고와 피고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거기 있죠. 소송의 당사자가 됐든 그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요. 원고이든 피고이든 관계없이 다 각자가 자기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 5번은 채권자 대위소송, 취소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뭐 알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알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판결을 통해서요. 보통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요. 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먼저 반가로 4 보시면은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을 하는데요. 자, 을 앞으로요.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자,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때 그 등기 원인을 적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등기 원인 일자를 적습니다. 이때 등기 원인을요, 매매를 적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판결로 적을 것인지. 자, 그와 관련돼서요. 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은 뭡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것이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됐는데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갑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 등기를 하는 수단으로서 판결을 이용해서 등기를 할 뿐인 것이죠. 판결을 이용해서 등기할 뿐인 것이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매매를 적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 일자를 적는다는 거죠. 매매 일자. 4월 1일이 등기했으니까 4월 1일 날 매매를 했으니까 4월 1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의 경우에요. 자, 원칙 해가지고요.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 주문에 명시된 판결 주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문에 나와 있는 그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등기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등기 원인은요. 뭘 적느냐? 법률 행위를 적는다는 거죠. 등기 원인에다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를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매매를 이런 거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일자를 적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에 나와 있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은 보시면 예외적으로요.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됐는데요. 이 매매가 무효예요.
자, 무효면 등기를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말소를 안 해주면은 협조해주지 않으면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소 등기 이게 말소 등기예요. 3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예요. 자, 말소가 됐을 때는요. 이 말소된 권리를요.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긋는 것은 말소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말소 등기라고 하지 않고요. 엄격히는 이 3 해가지고요. 2번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예요. 요게 말소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소 2번 등기 말소 해가지고 말소 등기를 할 때요. 단독으로 이제 말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등기 원인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등기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원래 갑의 것을요. 원래 갑의 것인데 무단으로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 등기를 그냥 말소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에 있어서의 그 원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원인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무효니까 말소한다고 했다는 거죠. 등기 원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등기 원인은 무엇을 기록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말소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에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는 그냥 확정 판결이라고 적습니다.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을 적어요. 확정 판결을 적고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선고가 있다는 거죠. 선고가 있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확정 판결에서 말소됐으니까 확정 판결이라고 적고요. 그러면은 이 등기가 무효인 건 언제부터 무효였습니까?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때도 무효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기 원인 일자는요. 그 전에는 뭐 일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을 적습니다. 판결 선고일. 그래서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적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은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판결 주문에 있는 등기 원인과 그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지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원인 일자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성 판결에 의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을 했을 때 공유물 분할했다는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유물이 분할되는 건 언제 분할이 됩니까? 확정 판결이 났을 때죠. 이거는 갑의 것, 이건 을의 것, 이건 병의 것이라고 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은 판결이 확정일이 어떻습니까?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등기 없이도 바로 형성 판결이니까 바로 확정일에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이 분할되는 원인 일자는요. 확정일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일을 적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요.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분할됐으니까 공유물 분할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언제 분할이 되느냐? 확정일에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니은본 보시면은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요.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이 뭡니까?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이때 어떻습니까?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정한 형성처분 이것이 공유물 분할이 될 것이고요. 공유물 분할,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재한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로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 확정일을 기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긴 좀 암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는 반가로 5번 보시면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가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시간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 넘기시면은 기타 단독 신청의 경우에서요. 여기서 기타 단독 신청은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해서요. 반가리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반가리 2번 보시면 상속에 따른 뭐 등기, 이런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성질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쭉 또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들은 개별 등기 절차를 할 때요. 이제 3장, 4장, 그러니까 지금 3장, 4장을 할 때요. 개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을 합니다. 라는 것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루니까 여기서는 한 요 정도. 특히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요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224페이지 보시면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어요.
자, 이것은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것은 자 보죠.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라는 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요. 매매가 있었습니다. X 물건 이제 10억 원의 매매가 있었는데 매매가 있었어요. 자,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요.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에요. 갑이 지금 소유자로 있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잔금은 다 받았다고 하죠. 뭐 잔금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있겠죠. 유일한 상속인이 A라고 해보죠. 자, A가 있으면은 그 갑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가 어떻습니까? 상속인은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도 승계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당연히 A에게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A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으니까 그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해 가지고요. 이 매도인 A가 이제 매도인이 돼 버리는 거죠.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사망이기 때문에 A가 그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상속인과 매수인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A가 바로 매도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만약에 이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등기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등기하는 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권리를 보면은요. 자,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고 아직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X 부동산의 소유권은 A에게로 이전되는 거죠. A에게로. 그러니까 등기 부분 원래 권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갑이 소유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소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A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 갑, A, 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은 갑, A, 을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먼저 상속 등기를 거친 다음에 A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상속 등기를 거친 다음에 물론 갑에게서 A로 들어오는 것은 이건 상속 등기가 되겠죠. 갑이 사망해서 이 상속 등기는 A가 단독을 신청하겠죠. 단독 신청해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그대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A는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고요. 을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해서 A가 상속을 받고 A가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매매 계약은 A와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되도록 실체관계 부합되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권리의 병동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해버리면 실체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한 상태에서 갑이 바로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등기, 권리의 변동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등기를 실체관계를 보다 부합하게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이한 다음에 A로의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요. 바로 을 앞으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아닌 제3자 A,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자, 등기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제3자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의해서 등기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 그 포괄 승계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2 보시면 즉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매수인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5번을 보시면요. 5번을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아프로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을아프로의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이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 추정력과 관련돼서요. 죽은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느냐. 이거와 관련돼서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지만 을이라는 사람의 갑과 이미 갑이 사망하기 전에 내가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을의 등기의 추정력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이미 있었는데 그리고 갑이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등기를 해줬다는 것이 추정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7번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7번 보시면은 신청을 할 때요, 신청을 할 때 갑의 을에게로요. 그러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하고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등기 부상은요, 등기 기록상에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 부상에는 갑이 등기 의무자인데 신청서에는 어떻습니까? 신청서에는 누가 등기 의무자로 기록되겠습니까? 신청은 을과 A가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는 A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기록은 갑으로 나오게 되는데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는 A로 나오기 때문에요.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와 신청서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하게 되겠죠. 자,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갑이 신청할 수 없어서 상속인이 지금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각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등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등기를 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 있습니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각하에서는 안 되고 등기를 하라는 거죠.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실행하라. 그래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넘기시면은요, 대위 신청해가지고요,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보죠. 중간선약 등기와 관련된 거죠. 갑과 을 사이에 이제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인데 갑과 을 사이에요. 매매가 있고요.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과 이제 전매를 했다는 거죠. 전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갑을병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병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도 가능한 거죠.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데 3자 합의가 안 됐어요. 3자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최초 매도인이 이제 합의를 안 해주게 되면은 3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3자 합의가 안 되면은요,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병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채권자예요.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병이죠. 병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은 을한테 채권만 가지고 있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직접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채권자고요. 자, 병은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을이기 때문에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요. 자, 채무자에 대해서 다시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갑이 이제 제3 채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 채무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권자가 직접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갑이 합의를 안 해줬으면. 그럼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병은 을한테 청구권이 있을 때 이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병이 이제 을의 갑에 대한 청구권을요, 이제 대위하게 되면은, 해결 되면은 병이 이제 신청하러 온다는 거죠. 그럼 등기소에는 누가 가냐면요, 갑이 일단 채무자로서 이게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소에 가고요. 을은 등기소에 안 나오면요, 병이 을 대신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신청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병하고요. 갑하고 병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을 앞으로. 을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신청은요. 자,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등기부자는 갑인데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하고 등기 권리자 을이 아닌 병이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어떻습니까? 등기 신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3자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를 통해서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이제 병 앞으로 다시 등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 해가지고요. 채권자는 민법 404조 이건 알 필요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위하여. 그리고 그 밑에는요, 다시 또 다른 어떤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뒤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요. 뒤에서 나오니까 다른 기타 내용들은 뒤의 내용에서 다시 봅니다. 뒤에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뒤에서 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이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등기 권리자 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판결을 받으면 을이 단독으로 또는 갑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갑이나 등기 의무자 갑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자 을이 아닌 채권자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전 등기가 되면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이제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법무사. 일반적으로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법무사는 이제 대리인이 되겠죠. 원래 가불이 신청해야 되는데 가불을 대리하여 A가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인 등기 고르자 등기 의무자의 대리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이 법무사는 이제 임의 대리인이 될 것이고 법정 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이런 등기 신청은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갑의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방에 의해서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쌍방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방에 의해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줄이죠. 일방에는 해제가 안 되고요. 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어느 일방만에 의한 중지 요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속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등기 업무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쌍방 대리 같은 경우는 쌍방으로부터 해제가 됐다랄지 쌍방이 중지 요청이 오지 않는 한은 계속 진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사는요, 대리인의 자격인데요. 대리인은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방법은요, 뒤에서 나오지만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하는 등기인 출석해서 하는 방문 신청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 신청이 있는데, 자, 방문 신청을 할 때는요, 대리인의 자격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요,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우리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은요, 대리권 흥결 효과예요. 대리권 흥결되면요, 그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은, 만약에 대리권이 없이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또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요, 등기의 신청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등기 절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